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 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5천 건으로 집계돼 지난주보다 1만 8천 건 증가했지만 코로나 사태 직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지난 3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5% 증가해 소비자들의 지갑이 그만큼 더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빅스텝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행보가 오히려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여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이사회 합류를 돌연 거부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상대로 적대적인 인수합병 M&A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가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또다시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애플, 노트북 배송이 늦어지는 등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가 어제 맨해튼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베벌리힐스 등 LA 지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무장 미행 강도 범죄가 LA 주요 갱단들의 조직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강력범죄 용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펼쳐져 수십 명이 검거됐습니다. LA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여전히 심각하고 특히 한인타운은 올 들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LA시 의회가 쓰레기 불법 투기 대응을 위해 인력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2022-23 회계년도에 LA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부가 러시아와 동부 돈바스에서 일전을 앞둔 우크라이나에 기존 군사 지원에 더해 8억 달러 규모의 새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미국과 동맹이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를 훼손하는 나라는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주요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옮겼지만 곳곳에서는 오늘도 포성이 그치지 않았고 남부 마리우폴에는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했습니다. 인수위 내각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동정부까지 금이 갔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던 20대 한국 여성 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슈가 어제 시즌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7이닝 퍼펙트 투구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더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보다 증가폭이 커졌으나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인들의 휘발유 구매액은 8.9% 치솟았습니다. 휘발유 판매를 제외하면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오히려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더욱 치솟으면서 미국인들이 생필품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다음 달 열리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큰 폭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음 달 5월은 물론이고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 1%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여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에서 8일 1주간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는 5.13%로 전주보다 0.23%포인트 올라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움직임 속에서 올해 들어서만 1.5%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연준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올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수요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분유 공급난 악화로 1인당 구매량이 제한되면서 갓난아기 엄마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타깃과 월마트, 코스코, 월그린, CVS, 크로거 같은 미국 내 소매업체들이 분유 배급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그린과 CVS는 한 번에 3통, 코스코는 2개들이 상품에 대해서 한 번에 2세트, 타깃은 품목당 4통 등으로 상한을 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매장에서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일부 사재기까지 목격되고 있어 마련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분유 공급난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 규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공급난이 망가지면서 핵심 재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포장이 더디어졌고 집단 감염으로 노동력까지 부족해졌습니다. 또 최근에 분유업체 에보트가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불량품을 대거 리콜한 것도 이번 사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이사회 합류를 돌연 거부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 합병에 나섭니다. 트위터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가 전날 사측에 트위터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보낸 제안서에서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사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투자한 이후로는 트위터가 잘 될 것이라거나 현재 상태로는 이러한 사회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트위터는 개인 기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내 제안은 최선이자 최종적인 것으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머스크는 트위터의 일부 표현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체제 주주가 되고 나서 트위터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개편하거나 암호화폐 도치코인을 결제 옵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를 노숙자 쉼터로 전환할지 묻는 설문조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선 머스크가 제시한 지분 매입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애플 노트북 배송이 늦춰지면서 세계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영향으로 애플 노트북, 맥북 구매자들이 제품 배송을 최장 2개월 기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애플의 최신 맥북 프로 제품을 살 때 배송 예상 시기는 6월로 대폭 늦춰졌고 다만 일부 모델은 5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맥북 프로 모델은 가장 늦은 배송 시기가 6월 16일입니다. 맥북 에어와 13인치 맥북 프로, 아이맥, 맥 미니 같은 다른 애플 제품은 현재 며칠 만에 배송이 가능해서 영향이 없습니다. 한편 이번 배송 지연은 애플이 중국 등지의 공급망 유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플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에게 공급망 문제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미국 내 매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회사 측이 노조 설립 매장을 제외하고 직원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노조가 결성된 매장에는 회사가 준비 중인 새로운 복지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슐츠는 이번 주 열린 미국 내 매장 대표와의 온라인 포럼에서 원활한 채용과 바리스타 인력 유지 등을 위해 직원 복지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노조를 결성한 매장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법에 노조에 가입한 직원의 급여와 복리 후생 등은 별도로 협상해 계약하게 돼 있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상 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복지 혜택을 새롭게 마련했지만 노조가 결성된 매장엔 바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슐츠의 이 같은 대응이 노조를 무효화하는 기술이라는 노동 전문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스타벅스 창업자인 슐츠는 자신의 후임인 케빈 존슨이 퇴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달 초 임시 CEO로 복귀했습니다. CEO는 스타벅스는 미국 내에서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왔지만 전국적으로 노조 결성 운동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직원들은 사측이 1대1 면담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반노조 전술을 쓰고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스타벅스는 노조는 직원과 회사 사이에 장벽을 만든다면서 노조가 없어도 직원의 요구에 자체적으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물류창고 건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겨울 일리노이주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토네이도의 피해로 사망한 오스틴 맥이웬의 유가족이 아마존을 상대로 부당한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붕괴된 건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중서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일리노이 중부 에드워드빌의 아마존 물류창고 일부가 무너지면서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 6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에서 제공하고 광고 삽입형 무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IMDb.TV의 명칭을 아마존 프리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새 명칭이 서비스의 특징을 더 잘 반영한다며 다음 달 27일부터 이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팬데믹 기간 이런 광고형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더 많이 보게 됐는데 무료여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은 여전히 유료 구독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지만 광고가 나오는 무료 서비스도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닐슨에 따르면 2021년 1월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미국 가정의 약 34%가 광고형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초 미국의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 9일 종료 기준 주간 전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주보다 18,000건이 오른 수치입니다. 4주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늘 발표로 17만 2,250건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건수가 소폭 늘기는 했지만 실업 현황이 여전히 기록적으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과 여론의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년 만에 겪는 최악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전 등 대내외 악재 속에 속절없이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정치 분석 매체 538이 그간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자료를 보면 34% 지지율은 지난 1월 7일에서 10일 조사 때와 동률로 최저치입니다.
CNBC 방송이 7일에서 10일 8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매체 조사에서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은 무엇보다 전염병 대유행 이후 가중된 공급난과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NBC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이 매체의 조사에서 4번 연속 떨어져 3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7%는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응답 비율은 2012년 이래 같은 항목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이카 로버츠는 CNBC에 이전에는 경제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지만 지금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훨씬 더 비관하는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했다며 이 비관론을 덮어버릴 것이 없고 이는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4일인 오늘로 50일째가 된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것은 몇 달, 심지어 그 이상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겨냥해 처음으로 제노사이드를 거론한 데 대해서 그런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는 데 열중하는 것 같다며 그것이 대량 학살, 집단 학살을 결합하면 곧 제노사이드가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회담에 적극 참여하지 않지만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관리들과는 정기적으로 소통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1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족 오늘도 쾌청한 날씨에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반복되겠고 토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부활절을 맞게 되는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의 낮 기온은 70도 초반대의 예년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51도, 해안 지역은 64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0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을 지옥으로 만든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62살의 흑인인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총기 난사 사건, 10여 명이 총격을 입는 등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을 난사한 범인은 범행 직후 지하철을 빠져나가 도주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반자동 권총과 3발이 들어있는 탄창, 도끼, 휘발유통 등을 회수했습니다. 이어 권총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현상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여만 원을 내걸고 범인을 쫓았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뉴욕 맨해튼에서 용의자 62살 프랭크 제임스를 체포해 경찰 시설로 압송했습니다. Officers, in response to a Crime Stoppers tip, stopped Mr. James at 1:42 p.m. at the corner of St. Mark's Place and First Avenue in Manhattan. He was taken into custody without incident and has been transported to an NYPD facility. 경찰은 제임스가 범행 당시 33발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은 지난 2011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제임스가 범행 하루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승합차를 빌려 뉴욕으로 왔으며 차에서 밤을 지낸 뒤 사건 당일 아침에 지하철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건 하루 전 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제임스는 흑인에 대한 범죄를 비난하며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stand up for New Yorkers? Let's do this, my friend. Hate has no place in our home. Hate has no place in our state. 뉴욕 경찰은 증오범죄 등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동부지검은 용의자를 연방 테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어서 테러가 적용됐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베벌리힐스 같은 LA 지역의 주요 쇼핑거리의 명품샵이나 고가 식당에서 나오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무장 미행 강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범죄가 바로 LA의 주요 갱단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밝혀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강도 행각이 무려 17개 갱단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면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경찰국 LAPD는 지난 12일 경찰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난 48시간 동안 LA에서만 5건의 미행 강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장 강도들은 베벌리힐스나 멜로우즈 애비뉴, 다운타운 주얼리 디스트릭트 같은 식사를 하거나 명품점 또는 귀금속 쇼핑을 하고 나오는 주밋을 타깃으로 삼아 미행했고 보석과 시계,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LAPD는 최근 일어나는 이 미행 강도 사건들은 주민 한두 명을 강탈하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과 또 여러 명의 무장 용의자들이 함께 투입돼서 조직화된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에서 일한 지 지난 34년 동안 이 같은 유형의 범죄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이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LA 지역에서 강력범죄 용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펼쳐져 수십 명이 검거됐습니다. 어제 LAPD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연방과 주 그리고 로컬 지역 수사기관 15곳이 합동으로 강력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펼쳐 모두 30명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30명 가운데는 살인 혐의 용의자 10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9명은 살인 미수 혐의를 그리고 4명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명씩 각각 무장 강도와 14살 이하 아동 성폭행 혐의를, 나머지 1명은 살상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받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 절반인 15명은 갱 멤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체포함과 동시에 무기 10개도 압수했습니다. 지난주 LA 프리웨이에서 하루 만에 총격 3건이 있다는 데 이어서 어제 또다시 샌버나드노 지역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준차할 CHP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215번 프레이 남쪽 방면 베이스라인 스트리 인근에서 한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멈춰 세웠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된 가운데 현재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CHP는 피해자가 특정한 타겟이 됐는지 아니면 무작위 총격에 당한 것인지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도 710번과 91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각각 2건과 1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바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얼바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소년이 학교 측에 테러 위협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오차드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소년이 조만간 학교에서 총격 테러를 저지를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게시하다 적발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올린 게시물에는 테러의 타깃이 되는 학생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일부 학생들의 이름은 오차드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확률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의 시련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2022-23 회계연도에 LA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가세티 시장은 오는 20일까지 시 예산안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오늘 이에 앞서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략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시정연설 역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또 측근 성희롱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인도 대사 임명이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원하는 LA시의 한 소식통은 어제 가세티 인도 대사 임명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곧 잦은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젠 사키 대변인은 어제 가세티 인준을 여전히 원한다고 밝혔지만 가세티가 인준에 필요한 50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쇼가 시즌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7이닝 퍼펙트 투구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커쇼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겟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전해 7이닝 동안 13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무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회부터 2개의 삼진과 땅볼로 3자 범퇴를 기록한 커쇼는 7회까지 미네소타 타자들을 상대로 단 한 명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7회까지 80개의 공을 던진 커쇼는 8회에 알렉스 베시아에 마운드를 내주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생애 첫 퍼펙트 경기 기록을 앞두고 아쉽게 마운드를 내려온 커쇼는 경기 후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감독의 투수 교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다저스는 1회에 저스틴 터너의 2타점 적시타와 8회 코디 벨렌저의 1점 홈런 등에 힘입어 미네소타의 7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최지만은 어제 세인트 피츠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와의 홈 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1개를 포함해 3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 1개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2회 말 역전 3점포를 터뜨리며 시즌 첫 번째 홈런을 기록한 튀즈만 선수는 이틀 연속 홈런을 때리며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한 것입니다. NBA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이 이끄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스무디킹 센터에서 열린 2021-2022 NBA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인 토너먼트 뉴올리언스 펠컨스와의 원정 경기를 103대 113으로 졌습니다. NBA의 플레이인 토너먼트는 동서부 컨퍼런스 7위에서 12팀들이 2장의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놓고 벌이는 단기전입니다. 7위와 8위가 먼저 맞대결에 이긴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패한 팀은 9위와 10위 경기에서 이긴 팀과 단판 대결을 벌여 마지막 한 장 남은 플레이오프 티켓의 주인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날 열린 뉴올리언스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는 9위와 10위의 맞대결로 이날 진 샌안토니오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전날 7위에서 8위전에 패한 LA 클리퍼스와 16일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주를 맞이해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 전국 국립공원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립공원재단은 이번 무료 개방을 통해 국립공원 주 동안 국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숙박, 캠핑 요금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6일 외에도 국립공원이 무료로 개방되는 날로는 8월 4일 아웃도어 법안 통과를 기념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아웃도어 액트의 날, 9월 24일 국가공유지 기념일, 그리고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또 한 명의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한인 1.5세 존니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를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발탁하는 등 모두 5명의 신임 연방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잔디 판사는 캘리포니아 제고항소법원의 허버트 최 판사와 루시고 판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올랐고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면 미주 아닌 사상 세 번째 항소법원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LA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여전히 심각하고 특히 한인타운은 올 들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의회가 쓰레기 불법 투기 대응을 위해 인력 확충에 나섭니다. LA시 민원 서비스인 MyLA 311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에 접수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는 26,822건으로 지난해 1분기에 28,367건보다는 적지만 2019년에 26,661건보다는 많은 숫자입니다. 한인타운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주민의회 관할 지역으로는 윌셔 코리아타운 지역에서는 올 1분기 711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에 529건보다 연간 34.4%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처럼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증가하자 LA시 의회는 지난 13일 위생국에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 응대 직원의 수를 2배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이뤄질 2022-2023 회계년도 예산회의에서 이 조례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배정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위생국이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2016년 한 해 9,200톤에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14,5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위생국 1년과 자원이 부족해 2020년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민원에 대응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일이었습니다. 한편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가장 많은 이뤄진 곳은 선밸리였고 이어 벤나이스, 파코이마, 보일하이츠, 벌몬스퀘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의 신임 김민호 지사장이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한식을 주류사회에 활발히 소개하는 데 더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만우 지사장 후임으로 지난 3월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에 부임한 김민호 신임 지사장이 13일 열린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는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상품들을 이제 이쪽으로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하고 최근에 조금 이제 트렌드라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도 이제 판매 루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이제 판촉을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올해 가장 주요 사업으로는 CJ E&M에서 주최하는 케이콘 LA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한국 식품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진행되는 케이콘의 경우 다양한 신예 아이돌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올해 10주년이라는 점에서 색다르게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J E&M 쪽에서 LA 케이콘이 사실은 조금 약간 또 다른 나라의 케이콘하고 또 조금 다른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LA 케이콘이 지금 올해 10주년이라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비슷하게 관심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02년과 2021년 케이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면서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이 외에도 바이어와 수출 업체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을 계기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치라든지 그다음 한국 장류, 전통주 이런 한국적인 부분들을 더 이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민호 지사장은 경성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사해 파리 지사장과 신시장 개척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을 운영하는 한국차병원 바이오 그룹이 단일 시설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바이오 시설 CGB를 착공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올 상반기에 완공되는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연계해 미주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차병원 바이오 그룹이 3천억 원을 투입해 판교에 세워지는 CGB는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 평 규모로 2024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한 CGV에는 CDMO 시설, CGMP 시설, 줄기세포 바이오뱅크 등이 들어섭니다. 앞서 차 병원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 바이럴 벡터 생산을 위해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 시에 설립한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는 오는 5월 완공 예정으로 글로벌 생산 헙 역할을 담당할 CGV는 마티카 바이오의 사업 경험을 연계해 글로벌 CDMO 사업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LA를 방문한 경남무역 대표단이 어제 라디오서울 방송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경남무역은 공기업 형태의 주식회사로 27년 전에 설립됐고 한국에서 농협에 이어 두 번째로 미주로의 신선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경남에서 나는 농수산 가공 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늘려서 경남의 지역 특산품을 미주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 현재 홈쇼핑월드를 통해 미주에 판매되는 농수산 가공 제품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마존으로 유통 플랫폼을 늘리기 위해서 미주 시장 조사를 위해 대표단이 LA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무역의 박성모 대표입니다. 어쨌든 경남에서 생산되는 또 수출되는 그런 제품들은 또 지역 특산품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 경남무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도라든지 또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우수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믿고 또 이렇게 소비를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경남무역은 어쨌든 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품 선정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무역의 미주 시장 수출 규모는 400만 달러 상당이지만 이것을 100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이민 문호가 사실상 8개월째 전면 동결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그리고 영주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8개월 연속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12월 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로 동시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 역시 2016년 9월 22일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 22일, 사전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로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9주째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오미크론 변이 BA2의 증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마스크 의무화를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마스크 의무화를 또 연장했습니다. 당초 오는 18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3일까지 보름 더 늘렸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동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 10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중교통뿐 아니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복원되는 추세입니다.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 등 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있습니다.
We hope that by having folks masked up whenever they're in public indoor spaces, we can get ahead of the wave and keep it from reaching a peak like we saw in January with the Omicron variant.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방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여전히 감염자 급증과 보건 시스템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조치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앞으로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며 올가을 지난 2년 동안과 비슷한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행사,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고 영화관, 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새 정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공동정부 구성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안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공동정부가 한치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도 만남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아직 자택에 귀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각 인선 문제로 빚어진 이번 갈등이 이 만남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오늘 내각 인선 마지막 발표 현장에서 윤 당선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윤 당선인은 특정인을 배제한 게 아니라면서 인선 결과를 두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 측은 그보다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동정부의 공동정책 실행할 사람도 협의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과정 생략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넣고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협의는커녕 명단 보고도 못 받는 게 정상적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만남에서도 이에 대한 대화 오갔을 텐데 주요 결정 과정에서 안 위원장을 앞으로 당선인 측이 어떻게 배려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